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사람을 잘못 믿어서 큰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화가 미친 듯이 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한 것 같아서 후련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을 잘 못 믿게 되었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뒤통수를 당하고 살고 있었겠죠. 아무튼 저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말 잘생겼다고 말하는 외모였습니다. 인기는 당연히 많았고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저런 남자는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하는 궁금증을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완벽한 남자는 저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때 인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대시하는 여자들도 많았어요. 남편은 자기를 좋아한다는 여자를 다 거절하고 저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진심이었고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죠. 주위에서 다 금방 헤어질 거라고 말을 했지만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다들 놀라워했고 제 절친인 민영이가 제일 놀라워했죠. 저와 민영이는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라서 부모님들끼리도 친해요. 명절 때 무조건 각자 집에 가서 하룻밤은 꼭 자고 옵니다. 그래서 민영이와 저는 비밀이 없는 사이예요. 제가 민영이를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였죠. 아무튼 저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제일 놀라워하는 건 민영이었습니다. 결혼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대요. 그러면서 뒤늦게 축하를 해주는데 조금 의아해하긴 했습니다. 오래 연애를 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은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것처럼 행동했고 뒤늦게 축하한다고 해주니까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축하가 먼저가 아닌 당황스러움이 먼저인 눈빛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겼고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었기에 바빴고 저도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사업에 매진했고 다행히도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가게를 냈는데 정말 잘 됐어요. 매일 바빴고 입소문을 타서 손님들도 점점 늘어났죠. 그리고 그만큼 수입도 짭짤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순간에 떼돈을 벌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돈을 저에게 쥐어주면서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고 저보고 그 돈을 다 쓰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바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사업이 성공함과 동시에 금슬이 더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가게가 점점 더 커져갈수록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게가 있으니 부산에 가게를 차리고 싶어 했어요. 그때 머릿속에서 민영이가 떠올랐습니다. 민영이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저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기도 하고 민영이가 제 주위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마침 타이밍도 잘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민영이에게 2호점을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이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가게 2호점을 맡아줄 수 있냐고 했죠. 다행히도 민영이는 너무 좋다고 했고 민영이가 저희 가게를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남편이 본점인 1호점을 담당하고 부산에서 2호점을 민영이가 담당하는 것이죠.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남편이 사장이라서 부산에 자주 방문했어요. 가게를 자주 살피기도 하고 민영이한테 인수인계도 해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오픈 전까지만 숙소를 잡아 지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계속 있어야 했고요. 민영이와 남편이 혹시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될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둘이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 민영이는 준비하는 게 바쁜지 오픈이 다가갈수록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부산에 있는 가게도 구경해보고 싶어서 몰래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갔고 화분을 사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픈 전이어서 그런지 가게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들어갔는데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히덕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저는 그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민영이와 제 남편이 둘이 껴안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껴안은 게 아니라 같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열고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화분을 놓쳤어요. 그리고 화분이 와장창 깨졌고 저는 벙진 채 그들을 바라보았죠. 민영이와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났고 오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있었고 민영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설명할게. 제발 여보. 이상한 생각하지 마. 어? 내가 못된 놈이야.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 어? 그냥 단순히 즐긴 거야. 민영씨 전혀 사랑하지 않아. 나한텐 여보뿐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쁜 생각하지 마. 어? 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단순히 즐긴 거고 사랑이 전혀 없는 관계라고 했지만 그 상황에서 제 귀에 들릴 리가 있나요? 저는 민영이를 쳐다보았어요. 너는 나한테 할 말 없니? 이 말을 했고 민영이는 울분을 토해내듯이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사람 좋아했어. 대학교 때부터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매력도 없는 너랑 잠깐 사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욕심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먼저 이 사람 좋아했다고. 민영이는 오히려 당당했고 저는 민영이 뺨을 내려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저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구였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진작에 인연을 끊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민영이를 말렸어요. 너 미쳤어? 왜 없는 말 지어내? 당장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남편은 둘이서만 이야기하자며 저를 끌고 나가려고 했고 저는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는데 그때 민영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 임신했어. 민영이의 말에 저희는 모두 정적이 흘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죠. 저는 진짜 미친 것들 이라고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민영이와 결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영이 말로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했고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내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기로 했대요. 저는 평생 천벌을 받으라고 저주를 내뱉고 이혼을 끝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분할할 재산도 확실했기에 일사천리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부산과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말이죠. 그곳에서 이미 전 남편의 가게는 너무 유명해서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있기 싫어 직장도 옮기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죠. 거기서는 아무도 저를 모르고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응을 하려고 할 때쯤 전 남편의 가게가 승승장구를 했어요. 그래서 타 지역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났고 인터넷에 리뷰도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맛있고 친절하다고, 사장님 잘생겼다고 소문이 엄청 났고 저는 배가 너무 아팠죠. 그렇게 저에게 상처를 줬는데 부산점과 서울점이 다 잘 되니까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와 친하게 지낸 직원들도 다들 그 가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게 가려고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만큼 전 남편의 가게는 영향력이 컸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은 주말마다 그 가게에 갔다 오는 게 문화가 되었고 다들 사장님 잘생겼다고, 나이는 몇 살인지, 결혼은 하셨는지 등을 궁금해했어요. 완전 저희 회사에서 전 남편은 연예인 같은 대우를 받았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짓을 벌이고 다녔는지 다 밝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전 와이프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 회사 생활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수천 번은 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퇴근을 하고 회사 건물을 직원들과 같이 나왔는데 전 남편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오랜만이라 알아보지 못했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저기 그 서울에 있는 가게 사장님 아니셔? 뭐야 여긴 웬일이시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시선이 갔는데 정말 전 남편이 맞았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보는 거라 거의 3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다 당황했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놀랐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다뇨.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곳에서 말입니다. 전 남편은 무릎을 꿇은 채로 "다시 나랑 합쳐주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직원들도 너무 놀라했고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말문이 턱 막혀서 제가 이 사람의 전 와이프라는 거에 놀란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직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한다고 한 뒤 직원들을 보냈고 저는 전 남편과 둘만 남았죠. 직원들이 가니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민영이가 가게 비밀 레시피들을 몰래 빼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있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영이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전 남편이 아니래요. 그때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짜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손님들도 다 그 가게로 가고 혼자서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힘든 와중에 제 생각이 너무 많이 났대요. 과거를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민영이는 애아빠랑 아이와 셋이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둘은 혼인신고도 안 했고 서울과 부산의 장거리라 자주 보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점점 멀어졌고 아이 얼굴을 자주 보진 못했지만 볼 때마다 자신과 너무 닮지 않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아이 아빠가 따로 있었다고 했다네요. 민영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집을 나간다고 했고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대요. 제가 너무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는 거 있죠? 우선 전 남편을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했어요. 들어보니 부산의 가게를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수입은 제가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안 흔들린 건 아니에요.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의 3배는 넘게 벌거든요. 그리고 일도 저에게 다 맡긴다고 하니까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 번 튕겼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매일같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더군요.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커피를 돌리거나 저를 잘 부탁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서울에서 매일 저희 지역으로 몇 시간이 걸리는 시간 동안 차를 끌고 와서 옆에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너무 부럽다고 말을 했고
왜 재결합을 안 하냐고 옆에서도 난리였어요. 제가 전 남편의 과거를 다 이야기해도 직원들은 그 친구가 잘못했네요. 사장님은 싹싹 비셨다면서요? 라며 다 용서하고 얼른 재결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까지 설득을 하니까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안 그래도 과거에 결혼을 했고 사랑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예정이 정말 무섭더군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즐겁기도 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동안 계속 튕긴 것 같아요. 그래도 전 남편은 화 한 번 내지 않고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매일 출퇴근도 시켜줬죠. 정말 부산 지점을 맡을까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설득을 하면 정말 넘어갈 위기였는데 그때 또 충격적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퇴근을 하고 회사 밖을 나오면 전 남편이 있는데 그날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먼저 연락하기도 자존심 상해서 혼자 뚜벅뚜벅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전 남편의 차가 있더라고요. 혹시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그런 건가 싶었는데 차가 흔들렸습니다.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조심스럽게 차로 가서 확인했는데 조수석에는 민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민영이는 전 남편을 안고 하려고 했지만 전 남편은 계속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왜 갑자기 전현을 만나? 난 다른 여잔 돼도 전현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며 계속 전 남편한테 안기려고 하고 붙으려고 하는 걸 전 남편은 화를 내면서 떼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는 창문을 두들겼고 그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은 너무 놀라했고 저는 민영이만 예의주시했죠. 오랜만에 본 민영이는 화장도 많이 진해지고 옷도 과감해졌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전 남편에게 물으니 민영이가 처음에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데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조용히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둘 다 꺼지라고 했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영이가 소리치더라고요. 넌 내가 가진 거 절대 못 뺏어. 이 사람한테 설마 흔들린 건 아니지? 얄밉게 이 말을 내뱉었고 화가 미친 듯이 났지만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뒤로 민영이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민영이의 아이 아빠를 유혹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월차를 내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민영이 애 아빠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동호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절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면서 동호회에 있는 민영이 애 아빠에게 다가갔죠. 정말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생각외로 정말 쉽게 넘어오는 거 있죠. 딱 봐도 질이 좋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솔로인 척을 해대는데 옆에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와 민영이 애 아빠는 단둘이서 술을 먹었어요. 저는 일부러 그 사람에게 술을 엄청 먹였습니다. 생각외로 너무 쉽게 술에 취했고 바로 호텔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던져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민영이에게 호텔 주소와 사진을 전송했어요. 지금 당장 오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자신의 남편과 호텔방에 있으니 민영이는 화를 미친 듯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온다고 했고 저는 미리 휴대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영이가 왔고 저는 호텔방 문을 열자마자 뺨을 맞았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반대쪽 뺨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영이 뺨을 내리쳤어요. 민영이는 자기가 맞았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쳤고 그리고 저는 반대쪽 뺨도 시원하게 내리쳤습니다. 자, 봐. 네가 가진 거 난 다 뺏을 수 있어. 이제 보이니? 네 남편까지 내가 뺏는 거. 그러니까 제발 그만 까물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 사진 네 애한테도 보여주고 너희 부모님한테도 보여줄 거야. 나 너희 부모님이랑 친한 거 알지? 그리고 너 가게 하는 곳에도 다 소문낼 거야.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저질렀던 모든 것들 말이야.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가게 접고 애랑 애 아빠 데리고 내 눈앞에서 안 보이는 데로 가.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민영이는 제 말에 동공이 흔들렸고 제발 부모님과 아이에게만 알리지 말아달래요. 가게는 곧 폐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시간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민영이와 걔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찍고 있던 카메라를 다시 돌려보았죠. 혹시라도 민영이가 가게를 폐업하지 않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민영이는 제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폐업을 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가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저는 한 달이 지나자마자 동영상을 민영이에게 보냈어요. 이거 당장 부모님에게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민영이는 화를 내면서 이건 또 언제 찍고 있었냐고 했고 끝으로 저에게 진짜 독한 년이라는 말을 내뱉고 정말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정말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이의 가게가 갑자기 폐업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전 남편의 가게는 다시 잘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에게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고 그냥 이혼한 남녀로 살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쉽지만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해요. 이런 정이 많은 곳에서 조용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금 전 남편에게 흔들렸던 게 후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잘 대처한 것 같아요. 아마 욕심 많던 민영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바보같이 행동했을지도 몰라요.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좋았네요. 그 뒤로 사람들을 잘 못 믿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